자, 무명전설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의 산에 추가 예고편이 또다시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들이 돌아왔다라면서 시작되는 이 7명의 사내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그토록 응원했던 거는 바로 이 무명전설 시즌1의 멤버들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명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이 탑7 멤버들의 활약을 이제 막 지켜볼 수 있는 게 전설의 사내 7월 15일 날 첫 방송이거든요. 근데 첫 방송을 하기도 전에 7월 13일 날 시즌2 멤버들을 모집하겠다 라는 공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는 큰 주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 두 번째 방영기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 전설의 산의 예고편을 보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MC가 등장하여 미션탑 전쟁. 그러니까 예전 사랑의 콜센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탑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팀이 1등을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탑7 멤버들끼리 4명, 3명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주황색 팀과 하늘색 팀으로 두 팀이 나눠졌고, 제가 또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던 이 조정민 씨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성 가수들과 함께 또 팀을 맞췄는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야, 김다현 양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멤버들이 대거 등장하는 겁니다. 이 조정민 씨도 사실 현역가왕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MBN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예진 PD 사단과 갈라선 입장에선 MBN에 등장했었던 모든 가수들을 총망라시키겠다. 약간 요런 어떤 방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역가왕 멤버들도 최근 새롭게 단합 콘서트, 통합 콘서트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탑7 시즌1의 멤버들이 활약하는 과거 사랑의 콜센터와 같은 팀전을 통해 진행이 되는 이런 무대 미션들.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사실 여기에 집중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7 멤버들이 현재 전국 콘서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스핀오프가 방송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동안은 탑7 멤버들에게 좀 집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앞선 영상 댓글에 달렸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명전설을 시작한다니, 무명전설 1 탑7의 열기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좀 너무하지 않냐. 희소성이 있어야 귀한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무명전설 1에서 관심을 얻었다 하여 방송국에서 벌써부터 시즌2를 한다라는 건 너무 성급하다. 또 있습니다. 무명전설 2 너무 빠르네요. 아직 스핀오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벌써 시즌2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르다. 이제 시즌1이 끝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팬들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하루, 성리, 그러니까 이 탑7 멤버들을 응원하는 장한별 씨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탑7 멤버들을 보려고 무명전설을 꾸준히 시청했고 꾸준히 관심을 가진 건데, 지금 이 탑7 멤버들이 이제 막 활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즌2를 낸다라는 건 방송국의 욕심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앞선 영상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 탑7 멤버들이 등장을 할 때 아마 시즌2가 방영이 됐을 때 특별 마스터건, 합동 무대건 여러 가지 장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자, 계약 기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 기간이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건 뭐 TV조선, MBN 다 비슷합니다. 현역가와 미스터트롯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계약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MBN 방송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한다라는 건 광고, 방송 출연 등등에 대한 수수료를 서로가 이렇게 나눠서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들의 계약 기간 동안 MBN 방송사와 함께하는 어찌 보면 협업 계약이란 말이에요. 협업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들이 지금 시즌 1이 종영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즌2를 발표를 해버린다라는 건 굳이 이 계약 기간을 그럼 왜 맺었냐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즌2가 방영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즌1 탑7 멤버들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찍고 방송 출연도 하고 스피노프 방송으로도 활약을 해야 되는 그 기간에 시즌2로 어떻습니까? 바로 관심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스피노프 방송의 통상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무명전설 시즌2가 나온다. 제작이 확정은 되었고 방송 시기를 고민 중이다.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유튜버 중에 빠르게 취재를 통해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기사가 이 제작 공식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집까지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많은 예를 들어 드렸던 이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이긴 하지만 요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세븐스타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시즌 1 멤버들의 사랑의 콜센터 때를 보면 이때가 시청률이 역대급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가장 높았던 게 15.8%이고 나중에는 9.3%대까지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종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방영했던 기간이 그러면 짧냐? 방영 기간을 놓고 보면요. 20년도 4월 2일에 시작해서 2021년도 9월 16일까지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딱 얼마죠? 1년 6개월 정도 방송이 됐어요.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 딱 이 미스터트롯 시즌 1의 탑7 멤버들이 TV조선과 계약했던 기간 동안 스피노프가 방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현역가왕의 스피노프 예능 방송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불타는 트롯맨 때도 많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금 사실 스피노프 정식을 말한다면 한일 탑10 쇼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한일 탑10 쇼가 딱 24년도 5월 달부터 25년도 12월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1년 6개월 정도 방영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기존 남자편 기준으로 탑7이 나오건 뭐 여자편 기준으로 탑7이 나오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6개월 기간 동안 스피노프 방송을 통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 스피노프가 할 때는 여자 오디션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겹치지 않는다. 반대로 뭐 여자 스피노프 방송이 되면은 남자 편 오디션 방송이 방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거두면서 같은 남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존 전 시즌의 탑7 멤버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MBN의 이 무명전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겹친다라는 거죠. 같은 남자 편을 방영하게 된다라는 거.
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논란과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방영 시기입니다. 방영 시기가 지금 1월 26일이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들도 살펴보면 시즌2는 내년 1월 26일 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계약을 6개월만 했어야지 1월 26일 전까지만 계약하고 시즌2 멤버들이 방영하는 시기에는 기존 탑7 멤버들의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왜 묶어두는 거냐. 예선전은 아마 올해 촬영이 들어갈 거다. 그럼 이 무명전설의 기존 탑7 멤버들의 계약 기간이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올 연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그때부터는 단독 콘서트 또는 뭐 광고 또는 예능 방송 출연이 MBN 방송사와 상의 없이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 오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 거의 6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잔존해 있는데 벌써 시즌2가 그 사이에 나와버리면 이거 무명전설 탑7 멤버들 활약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가수들이 활약했기 때문에 무명전설이 뜬 거지 무명전설 제작진의 방송이 엄청나서만 대박이 난 건 아니다.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스터 트롯 볼 때도 탑7 멤버들의 활약이 굉장하긴 했지만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탑7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서른도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놓고 본다면 너무 방송 프로그램에만 몰입이 돼서 현역가왕이라던가 이런 경우를 보면 가수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우가 없었던 경우에는 결국 방송 흥행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양쪽의 이 무게가 굉장히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무명전설의 제작진이 아마 기존 탑7 멤버들과 무명전설 시즌2와 융합을 잘 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시즌2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영이 시작될 때 기존 탑7 멤버들의 스핀오프인 전설의 사내가 여전히 방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탑7 멤버들에 대한 홀대가 있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현역가왕 멤버였던 박서진 씨를 비롯한 현역가왕 2 때 멤버들 그리고 이번 현역가왕 3 같은 경우는 아예 스핀오프 제작이 안 됐거든요. 이런 홀대가 있다면 저는 아무리 무명전설이 대박을 친 방송사라 하더라도 날석에 비판할 겁니다. 그건 기존 탑7 멤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결국 지금 이 시즌2를 발표한 MBN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바로 얼마나 탑7 멤버들의 대우를 보장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스핀오프 방송보다 시즌2에 집중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판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역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본다면 이 스핀오프 방송과 시즌2와 나아가서는 탑7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즌1의 활동과 활약상이 얼마나 잘 버무려지느냐에 따라 이 시즌 1의 탑7 멤버들의 팬심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팬심이라기보단 이 팬덤 분들의 어떤 분노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대한 무명전설의 추가적인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지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이 이제 막 규합이 됐고 이제 막 뜨거워지고 있고 아직 공연도 하고 있고 이제 스핀오프가 방영되는데 시즌2 제작에 대한 발표를 너무 빨리 했다라는 이른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단하다라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아마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과거,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던가 유희열의 스케치북, 최근 제이팍 박재범 씨가 했었던 그런 음악방송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시청률을 10%대를 찍어낸 이 영광이 스피노프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무명전설에서 활약을 한 하루 씨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가 1등 할지 2등 할지도 알 수 없었던 만큼 접전으로 펼쳐진 무명전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결과가 앞에 말씀드렸던 스피노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9월달까지 열리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전설의 사내에 출연하는 장민호, 양세형 두 MC가 말하는 관전 포인트도 있고 공약도 걸었습니다. 이 얘기는 MBN 방송사 전체에서 이번 무명전설 시즌1의 스피노프인 전설의 사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승팀에게 회식을 쏘겠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탑7 멤버들이 진정한 전설이 되어가는 음악 여정을 담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출발했던 참가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양세형 씨 역시 무명전설에서 도전자들의 시작을 함께 했다. 이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무명들이 유명인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상 깊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탑7 멤버들과 여정을 시작하게 된 두 MC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연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각자의 끼와 매력을 다 보여주기 어려웠을 거다. 이번 녹화를 하면 몰랐던 새로운 매력을 많이 발견했다.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이다. 양세형 씨 역시 탑7은 늘 인사를 밝게 한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스텝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우승 혜택과 서열탑이 있는 것처럼 전설의 사내에도 깜짝 놀랄 만한 우승 선물이 걸린 미션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오디션 형태로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팀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탑7 멤버들끼리 팀을 나누는 건지 그 이전에 나왔었던 많은 무명전설 가수들과 탑7 멤버들이 대장이 되어 팀전을 펼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연과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것이다. 제2의 경쟁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노프 7월에 모집해서 아마 8월부터 오디션을 할 겁니다. 예선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촬영 일정을 잡아 시작할 거고요. 10월부터 또는 11월쯤에 방영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이 9월까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피노프가 이제 7월 중순에 스피노프가 방영이 돼요. 스피노프 방영하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명전설 2가 10월 11월에 방영을 하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활약상이 혹시 가려지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 이걸 제 영상을 보고 잽싸게 뺏겨서 올린 유튜버가 있어요. 막 무명전설의 제작진에게 이거 탑7 버리는 거 아니냐? 왜 남성 오디션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에 흔들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나온 대표적 이야기가 여자 편을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남자 편을 제작 방영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문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우리 탑7 멤버들과 어떻죠? 겹치게 됩니다. 같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2가 방영이 되고 모집이 시작되어 오디션이 되고 예고편이 나오고 하면 스피노프 방송만 하고 있을 시즌1 멤버들이 잊혀질 가능성도 염려가 되시겠죠. 하지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마 특별 마스터 또는 지원 사격을 해주는 멘토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봐도 시청률 때문에라도 아마 탑7 멤버들을 출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시청률 확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즌2의 멤버들이 또 시즌3가 됐을 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아마 그런 형태로 끌고 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명전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당신이 알릴 차례다. 무명전설 시즌2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무명 발굴은 MBN만 할 수 있습니다. 무명들의 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MBN 방송사가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혜진 PD 사단이 현역가왕 마지막 시즌을 정말 대차게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남자 현역가왕 편이 MBN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무명전설의 시리즈로 MBN 자체 제작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날개를 막 펼치고 있는데 벌써 시즌2를 모집하는 건 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활동에 뭔가 김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제가 이 탑7 멤버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들이 편을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명전설이 본방송이 끝나면서 콘서트로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스피노프만으로는 조금 파급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2 제작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트로트와 수많은 가요계의 무명들이 주목할 수 있는 화제성을 만들면서 시즌1의 멤버들의 화제성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제가 볼 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탑은 황급빛 질주를 하고 있다. 3주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2위에 최근 출소한 김호중 씨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3위에는 미스터트롯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호중 씨와 김용빈 씨를 앞서고 있는 게 무명전설에서 3위를 차지한 장한별 씨다. 놀랍죠? 장한별 씨 팬덤의 이 활동과 활약이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활약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6월달 브랜드 평판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임영웅 가수가 독보적입니다. 무려 581만의 평판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미스터트롯3의 김용빈 가수의 평판 지수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386만 지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파워가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임영웅, 김용빈 두 사람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박지현 씨도 318만으로 굉장히 높은 지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반전은 3등을 차지한 장한별 씨가 무려 252만 지수를 차지하며 4등을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가 250만으로 5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찬원, 박서진, 손태진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마 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10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2등을 차지한 하루 씨가 9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아마 무명전설뿐만이